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저는 후보라 부릅니다. 왜? 지금 뭐 혼자 뛰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다들 제약이 좀 있죠. 시장을 하고 있거나 당이 분당이 되고 있어서 후보의 의미가 약화되어 버렸거나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아직 한국에 못 들어왔거나. 그런데 혼자 마음 놓고 후보로서 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약도 발표하고 사실상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라고 안 부르겠습니까? 저보고 문재인을 후보라고 부른다고 언제 선출되었냐 하는데, 아니 내가 문재인 후보라고 부를지 문재인 민주당 후보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라 부르냐?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경선요, 문재인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요 벌써 쭉쭉 줄어들어가지고요 12.3%로 떨어졌습니다. 자, 반기문과 문재인이 23% 정도로 비슷비슷한데요. 최근에 반이 여러가지 이슈를 조금 타니까 약간 올라갔는데, 궁극적으로 이 정치적 지형에서는 문재인이 매우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문재인 편든다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 편들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이 안보관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거듭 치우기 바랍니다. 어제요, 자신의 싱크탱크 포럼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안보 토론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육해공군 장성 출신 데려다 놓고 사진을 찍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거의 대통령이 된 듯 주변의 사람도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 문 전 대표는 지난 26일 날 한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에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6일이면 어제잖아요. 지난번에 북한과 미국 중 어디를 먼저 가야 되냐니까 북한을 먼저 가야 된다 해놓고는 그 뒤에 또 북한이 무슨 핵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가야 된다 말이라고 쓱 해명하는 척 하다가 미국을 먼저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여전히 유지하고 반기문한테 이긴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 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는 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북핵이 해결될 수 있는가?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보고 해결을 해 줄 건가 하는 문제에서는 저는 노라고 봅니다. 북한을 다 미개 살리고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기 전에는 한국하고는 딜을 안 할 거예요. 그 전제를 왜 말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 검증처럼 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 먼저 간다라는 말을 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한다. 군대 피하는 사람, 방산비리사범들, 특전사 출신인 나보고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종북이다. 저는 군대 가서 31개월을 때우고 왔습니다. 현역으로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저는 군대 갔고 방산비리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보고 종북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은 아닌데요. 종북이 아닌 사람이 한마디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가진 안보관이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의심스럽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자기 보고 또 종북을 했다고 우기겠습니까? 저는 종북이라고 말 쓴 적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종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종북이란 말을 안 써도 문재인 후보는 안보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고 불안하며 반미적일 수 있다. 반일적일 수 있다.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친북, 친중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종북이라 했다고 우기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을 해야지요. 그걸 둘러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는데요. 아니, 자기 지지자들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면 박수 넣어지요. 무슨 욕이 나오겠습니까? 자, 뒤로 태극기 현수막 걸어놓고 객석에는 전직 육해 공군 장성 10명도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장성들 정치판에 좀 다니지 마세요.
장군쯤 했으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고요. 그 경험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순수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장군들이 정치판에 기웃거리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군인들은 자신의 품위를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꼭 정치를 해야겠다면 기웃거리지 말고도 와서 불러갈 수 있도록 자기 실력을 좀 쌓길 바랍니다. 문 전 대표는 9년의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면서 안보 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백력 불공정, 색깔론과 종북몰이 이걸 4대 안보 적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폭침되었고 이건 천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평도는 포격당했다. 무능한 데다가 책임도 지지 않는 가짜 보수 정권의 가장 큰 적폐다. 천안함이 폭침됐다라고 했지만은 정부 발표대로라면이라는 걸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 국제 이 사회 공통된 검증에 의해서 폭침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정부 발표대로라면이라는 단서를 왜 달았습니까? 그건 속이에요. 나는 믿지 않는데 정부가 우기는 대로 그것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맞았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굳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북한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속내를 정부 발표대로라면이라는 단서 속에서 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 전 대표는 나는 꼼수다 라는 정봉주 인터넷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자신의 대선 브랜드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나는 이번 대선에서 준비된 사람이다. 아니, 혼자 뛰고 있으니까 준비됐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뛰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안 그러면 당 내부 사정 때문에,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잘 못 뛰는데 혼자만 지금 열심히 고속도로에서 차 다 정지시켜놓고 혼자만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자기 브랜드로 하고 싶다. 이번에는 대선 시기가 짧고 이미 탄핵이 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수위도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국정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당내 경선과 본선 중 어떤 게 신경 쓰이냐니까 본선이다. 경선은 후유증만 남기게 하는 경선만 아니면 된다. 경선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에 좀 있으면 대선 후보 경선의 룰을 발표할 건데 아마 탄핵 사태에서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찍 우리끼리 축배를 올리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 해가 시간을 늦게 한 2월 말이나 3월 가면 그래도 경선 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겁니다. 그러다가 탄핵 발표가 나오면 후다다닥 경선 룰을 만들 건데요. 누가 이기게 만들어요? 남은 복싱하게 만들고 자기는 격투기 로드 FC 같은 거 하게 하는 룰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 하나만 하니까 본인도 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기문 쯤이야 하는데 아마 반기문 검정으로 끝장낼 수 있다 생각을 할 겁니다. 아는 게 좀 많을 겁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나 또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은 조기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킬체인이니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구축하겠다. 조기 도입하겠다. 이러면서도 사드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 한일 이 부분은 침묵을 했습니다. 자, 이 KMD나 킬체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형으로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MD에 들어가려면 핵심이 뭡니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격 미사일 체계는 하드웨어고 이 정보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MD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 침묵한다라는 것은 부정한다는 거고 자신이 재검토하겠다 이야기도 했죠. 어제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했지만요. 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나 킬체인은 제가 장군 출신들과 토론해본 결과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소리를 해대는데 엄청난 돈만 낭비하지 결국은 기술적으로나 효용 측면에서 사드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는 것은 예정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쯤에 이걸 도입해서 써서 가능케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전 세계가 집단적 방어 시스템 체제로 가지 국지적으로 한국하고 북한만 왔다 갔다 쏘니까 북한하고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 뭔 킬체인을 만들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요. 자,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그러고 주한미군 분담금 안 올려주겠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은 환수하겠다. 미국을 갖고 가라는 미국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몇 년을 빌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끌으려고 전시작전권 환수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에 우리가 치러야 된 대가를 원점으로 돌리는 대가를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두 정권이 빌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서 다시 보류시켜 놓은 거를 또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또 이걸 무력화시킨다. 또 위안부 문제를 갖고 일본하고 티격태격하겠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바마처럼 뭐 달래고 얼러서 적당히 그냥 시간만 때우겠습니까? 아니요. 노 하고요. 그래, 우리 미군 뺄게. 그리고 우리 북한하고 직접 딜을 해볼게. 북한하고 우리 평화협정 맺어버리고 수교할게. 그 다음 뒷감당은 문재인 후보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들 쪽에 줄 서고 싶은 정치 장성들 불러놓고 쇼하지 말고요. 저 같은 사람 불러놓고 그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한번 하도록 해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안보 정책이 말이 되는 소린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대통령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안보관 교정하세요. 저는 경제나 사회적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은 토론과 또 검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안보관이 잘못된 문제는 나라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그냥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요, 최순실 문제에서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고 비판하는 분들, 당신들 그거 할 시간에요. 지금 문재인의 안보관 빨리 공격하세요. 죽은 자식 좀 그만 듣다보고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혼자 뛰고 있어요. 다들 탄핵에 최순실에 신경이 쓰여서 저러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이 트럼프 새 정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머지않아서 미국 측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안보관에 대한 응답이 트럼프 취임 직후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때 뒷감당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